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TX1 네트워크의 윤동현 수석입니다. 식사는 다 맛있게 하셨나요? 저도 이제 도시락 참 좋아하는데요. 이게 제가 뽑기를 잘못해서인지 발표 시간이 오후로 되다 보니까 식사를 굉장히 맛있게 즐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이걸 잘해서 내년에 또 불러주신다면 뽑기를 다음에 잘해서 그 오전에 이게 발표를 마치고 마음 편히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세션 발표는 현실적인 OT 제로 트러스트 사이버 보안 구현 방안에 관한 것이고요. 저희 TX1 네트워크스의 제품을 많이 넣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제품 소개보다는 여기 이제 현장에 세션장에 오신 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에서는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OT 제로 트러스트 구현 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구현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도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제가 목소리가 크지는 않아서 혹시 안 들린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OT 제로 트러스트가 어떤 개념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로 트러스트는 하나의 잘 만든 보안 제품이나 솔루션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취약성으로 이제 가득한 IT와 OT 환경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자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제 많은 발표자들이 저는 듣지는 못했지만 발표하셨겠지만 OT 현장이 레거시 자산의 지속적인 취약성 증가와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속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이버 공격 표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격에 계속해서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다양한 이제 외부 요인들이 있죠. 최근에 뉴스에도 나왔듯이 러시아 해킹 그룹에서 한국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남의 곡식창고를 털었다 이런 뉴스도 있고 그런 지정학적인 이슈라던가 아니면 비트코인의 대중화 이런 부분들이 외부 요인으로 작용돼서 이 OT 환경은 점점 최근 몇 년간 굉장히 더더욱 사이버 공격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Never Trust, Always Verify 이 제로 트러스트의 컨셉인데요. 이렇게 항상 의심하고 항상 검증하는 제로 트러스트의 도입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OT는 OT 특성이 있기 때문에 OT 환경에 맞는 OT 제로 트러스트의 도입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IT 제로 트러스트와 OT 제로 트러스트는 어떤 점에서 가장 다를까요? 이는 IT 보안과 OT 보안의 차이점에서도 저희가 찾을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IT 보안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보호하는 데 집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정을 관리하고 사용자 접근을 통제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 정보와 기업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죠. 근데 OT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OT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용성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안전입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가용성이고 그 안전과 가용성에 직결되는 것은 OT 현장에서 운용되는 OT 자산들입니다. 그래서 OT 보안과 OT 제로 트러스트는 OT 자산을 지키는 데 집중하는 보안 방식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산을 보호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OT 제로 트러스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OT 제로 트러스트와 OT 보안을 도입하려고 할 때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담당자분들께서 OT 환경의 상황이 어떻고 또 어떤 점에서 OT 보안을 도입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OT 환경에서 이제 보안을 생각했을 때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업체와 협력사 보안, 그리고 두 번째는 자산 보안,
세 번째는 네트워크 보안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 모두 다 보안이 잘 적용이 되고 조화롭게 운영이 돼야지 저희가 이제 OT 환경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세 가지 영역에 보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 보안을 도입하려고 하면 각각의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제가 각 영역에서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점과 도입 시 직면하는 그런 담당자분들께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영역은요, 공급업체와 협력사 보안의 영역입니다. 현재 보이시는 이 통계 자료는 저희 TX1과 프로스트 앤 설리번이 매년 약 400개 고객사의 현장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매년 발간하는 OT-ICS 보안 리포트이고요. 이 자료에 따르면 47%의 기업이 OT 보안 사고의 주요한 원인으로 새로운 자산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자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신규로 라인을 구축하실 때 들어오는 생산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유지 보수를 하신다거나 패치를 하실 때 들어오는 협력 업체의 PC일 수도 있고, 패치가 담긴 USB일 수도 있고, 아니면 RMA를 통해서 나갔다가 반출됐다 다시 들어오는 자산에도 이런 자산의 목록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자산들이 취약성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악성 코드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제 공급망 공격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자산을 반입할 때 반드시 철저한 보안 검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USB를 악용하는 침해 위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데요. 2021년에는 37%의 점유율을 보였는데 2024년이 돼서 51%로 늘어났습니다. 또 통계 자료에 의하면 52%의 기업은 OT 유지 보수 과정에서 사이버 보안 사고가 발생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는 이제 유지 보수 기간에 반입돼서 사용되는 협력 업체의 자산이나 USB 같은 것들이 침해 사고의 거의 반 이상이 원인이 된다고 하는 점을 시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부분은 이제 반입 자산이 보안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다는 점을 알고 계실 텐데, 왜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OT에선 대응하지 못했을까? 저는 그 이유가 적절한 보안 툴이 부족해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방식으로 반입되는 신규 자산, PC나 생산 장비 같은 경우에 이런 PC를 검사하려면 매번 안티바이러스 제품을 설치하고 스캔을 하면서 1시간 이상 스캔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삭제하는 그런 좀 번거로운 프로세스가 있었고요. 또 USB 사용을 위해서는 매번 USB를 키오스크에서 검사하고 그 USB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OT 현장에 있는 OT 자산들에 그 USB를 통제하는 에이전트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 이제 OT 보안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은데요. 많지 않은 OT 보안 인력의 리소스를 크게 소모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복잡한 프로세스가 번거롭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현장의 그 직원분들께서도 이거는 도입하는 거는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가 될 것 같아 라고 의견을 내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공급업체와 협력사 보안이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자산 보안의 부분입니다. 실제로 61%의 기업들이 보고되지 않는 윈도우 자산을 OT 환경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38%의 기업에서는 패치가 어려운 OT 환경 특성에 의해서 패치되지 않은 시스템 취약점이 원인된 보안 사고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OT 자산의 보안 같은 경우에는 안티바이러스 솔루션, 백신이죠. 백신 적용이 가능한 자산에 백신을 적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런 강화라든가 구현이 가능한데, 시중에는 굉장히 수많은 안티바이러스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글로벌 벤더들도 많고 국내 기업들도 많죠. 그런데 왜 지금까지 OT 자산에 대해 보안의 도입이 어려웠을까요? 저는 그 원인을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대부분 공장 라인은 한 번 설비를 구축하면 10년 이상은 계속 그 자산을 계속 쓰시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도 XP나 7, 윈도우즈 2000과 같은 자산들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이런 지원이 종료된 운영 체제에도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지만 IT 기반의 안티바이러스 벤더 같은 경우에는 MS에서 OS 지원을 종료한 후에는 5년 정도 되면 지원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알아두셔야 할 점은 지금 공장에서 좀 최신으로 OS를 돌린다고 하는 자산들은 대부분 윈도우 10인데요. 윈도우 10 같은 경우 내년 10월이면은 레가시 OS가 됩니다. OS 배치 지원이 끝나서 그것이 레가시 OS가 되기 때문에 이미 그런 것에 대해서도 미리 좀 준비를 하시고 계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는 현장 담당자들이 안심하고 보안 솔루션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안티바이러스 제품들이 많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OT 자산에는 OT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OT 벤더들이 있죠. 로크웰, 지멘스, 에머슨, 요코가와, 하니웰, 이름만 대면 다양한 알 수 있는 다양한 벤더들이 있는데 그 벤더들마다 특색이 있는 OT 어플리케이션들을 운영하고 만약에 그 OT 어플리케이션과 안티바이러스 제품이 충돌이 난다면 분명 현장에서는 이건 영향이 이슈가 있다, 임팩트가 있다 하면서 보안 담당자께 굉장히 큰 클레임을 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우려해서 또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서 안티바이러스 도입이 지금까지 힘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OT 안티바이러스 제품은 OT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발이 되어야 하며 OT에 도움이 되는, 가용성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야 하는데 기존의 안티바이러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미약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도 61%나 되는 기업에서 지금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이 설치가 되지 않은 자산들을 운영하고 계속 취약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부분인데요. 최근 몇 년간 에어갭에 대한 맹신이 많이 사라졌죠. 다양한 OT 벤더들이 노력을 하셔서 에어갭에 대한 맹신이 많이 사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OT 네트워크는 외부하고 통신이 안 되는 에어갭 환경이야. 그래서 안전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있는 건데요. 통계에 따르면 IT에서 발생한 사이버 보안 사고의 97%가 기업의 OT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오늘 발표에서도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는 저희가 이제 더 이상은 피할 수가 없는 IT와의 융합의 트렌드입니다. 생산성의 향상과 관리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무조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는 에어갭의 거의 종말을 뜻한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있죠. 이렇게 에어갭이 마구 사라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대부분 공장은 모든 자산들이 연결되어 있는 플랫 네트워크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보안의 위협 정도는 거의 극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플랫 네트워크의 위험성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한 곳에서 발생한 랜섬웨어나 침해 사고가 전체 공장의 자산으로 빠르게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에 약 3천억 원의 피해를 입힌 TSMC 랜섬웨어 사고처럼 이런 상황이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OT 네트워크 환경이 처음에 이제 구축되고 나면 대부분 거의 소홀하게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거의 관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인가 공유기나 비인가 네트워크 스위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빠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 이제 네트워크 보안을 도입하려고 생각을 하셔도 현재 네트워크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트워크 보안에 조금 더 이제 조심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건드려도 장애가 날 수 있는 환경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트워크 보안이 도입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세 가지 영역, 공급업체 및 협력사 보안, 그리고 자산 보안,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보안의 영역까지 현재의 상황과 고쳐야 될 문제점들, 그리고 OT 보안 도입 과정에서 직면하는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동시에 OT 보안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급업체 협력사 보안 강화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적절한 OT 보안 툴이 부재해서 원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OT 보안 검사 솔루션을 도입해서 해소할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USB 타입의 에이전트리스 보안 검사 툴이 그중 하나입니다. 이런 툴을 사용하시면 자산 반입 시에 USB 안티바이러스 제품을 통해서 인스톨 없이 간단하게 그리고 심플하게 보안 검사를 진행하실 수 있고요. 왼쪽이죠. 왼쪽 상단에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바와 같이 굉장히 빠르게 스캔 보고서를 생성해서 이 자산이 안전한 자산이다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 보안 절차를 상당히 많이 간소화하고 리소스를 아끼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보안 검사 툴과 그것을 활용한 표준 운영 절차 SOP라고 하죠. 이 SOP를 도입한 고객 사례를 보면 매년 수천 대에 달하는 이 반입 자산 검사에 필요한 보안 리소스를 기존 대비 최대 70%까지 절감할 수 있었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드릴 툴은 반입되는 USB, 아까 설명드렸듯이 USB는 굉장히 침해 사고의 위험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USB와 같은 이동식 미디어를 검사하고 안정성을 빠르게 검증할 수 있는 이동식 미디어 검역 스테이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툴을 사용하시면 USB와 같은 매체들을 반입할 때 안전하게 검사 후에 또 내부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외부 위협의 유입을 방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 USB 검사 스테이션과 내부에서 사용하시고 있는 OT 자산 백신이 두 개가 연동이 되는 상황이라면 두 개를 연동해서 USB 보안과 자산 보안을 함께 강화하는 동시에 이렇게 보이시는 것과 같이 셀프 방역 프로세스를 구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셀프 방역 프로세스라는 것은 들어오는 USB를 미디어 검사 스테이션에서 검사를 하면 이 검사 완료한 후에 이게 안전한 자산인지 파악을 하고 그것을 OT 자산에 깔려있는 백신에 정보를 전달하여서 자동으로 허용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셀프 방역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USB 타입의 에이전트리스 보안 툴과 USB 미디어 검사 스테이션을 활용하시면 상당히 이제 보안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리소스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보안의 구현 방안입니다. 자산 보안을 위해서 OT 안티바이러스 제품을 도입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솔루션을 도입하실 때 고려해야 될 세 가지, 고려하셔야 될 부분은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운영 안정성입니다. 맨 왼쪽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OT 자산 민감하죠. PLC, HMI, DCS, 그리고 레거시 자산들 굉장히 민감한데 이런 민감한 OT 자산에서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이 운영되는 만큼 OT 자산이 사용하고 있는 특정 벤더의 어플리케이션과 이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이 호환이 되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레거시 제품에 대한 지원도 계속 되는지 이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OT 네이티브, OT 중심의 솔루션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단순하게 이제 보안만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이 아니라 주요 RCS 어플리케이션, OT 어플리케이션에 대하여 보호하고 그의 가용성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정적인 그런 솔루션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OT 자산에 아무리 가벼운 에이전트라도 그것을 2개, 3개 깔면 당연히 이제 프로그램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또 기능에 따라서 블루 스크린이라든가 운영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OT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을 선택할 때는 OT 보안에 반드시 필요한 기능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지, 하나의 에이전트로 모두 다 충족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안정적인 OT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OT ICS 벤더와 호환성 검증이 되어 있는가를 체크하시라는 부분을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이 호환성 검증 과정은 단순히 OT 안티바이러스 벤더만 참여해서 되는 게 아니고 OT 안티바이러스 벤더와 그 다음에 OT 벤더가 최소 6개월에서 2년 이상 다양한 시나리오로 중립적인 곳에서, 예를 들어 대학교나 연구기관 같은 그런 곳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로 테스트를 해보고 다큐멘트를 만들어서 이 솔루션은 우리 벤더의 어플리케이션과 안전하게 호환이 검증되었습니다 라는 부분이 반드시 검증되어야 현장에 도입하시는 현장 직원분들도 안심하고 운영을 하실 수 있고, 담당자분께서도 나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 시에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 실제로 OT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을 도입하시기 전에 현재 이제 담당자분께서 관리하고 계신 OT 현장에 어떤 OT 어플리케이션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OT 벤더들의 시스템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반드시 먼저 체크하시고, 고려하시는 OT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이 이것과 호환성이 검증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 절차가 매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보안 구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OT 환경은 굉장히 메시합니다.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되고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OT 네트워크 환경인데요. 그런 환경에 이제 다용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설정과 구성을 최소한으로 변경하면서 보안성을 보장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하실 수 있는 툴이 보이시는 이제 OT 전용 IPS 솔루션입니다. OT 전용 IPS 솔루션은요, OT 트래픽을 학습하고 자동으로 분석해서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만들고 네트워크를 다 이제 세분화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세분화라는 것, 학습을 한 후에 네트워크 세분화하는 것은 요새는 양장점이란 말을 안 쓰죠. 양곡점 같은 데서 재단을 해서 그 트래픽 그 구간에 맞는 그 트래픽만을 허용하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렇게 재단을 하듯이 딱 맞는 룰을 설정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OT 전용 IPS 솔루션은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서 OT 네트워크 보안 담당자가 하나하나 룰 설정을 해줄 필요 없이 자동으로 룰을 세팅하고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OT의 네트워크를 세분화하시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그중 장점이 하나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장표에 그 랜섬웨어가 빨갛게 나왔다가 전체 네트워크로 퍼지는 장표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네트워크 공격이 전체로 퍼지지 않고 쿼런티니 됐다가 최대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네트워크 세분화가 도입되지 않은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의 예를 한 번 더 들어보면, 이렇게 격벽이 설치되지 않은 잠수함에 물이 차기 시작했을 때 잠수함은 순식간에 가라앉겠죠. 하지만 네트워크 세분화가 도입된 잠수함, 그러니까 격벽이 있는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물이 들어오더라도
다 이제 그 부분을 물이 차는 것을 막고 최대한 빨리 대응해서 장점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네트워크 세분화의 제가 비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네트워크 침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대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네트워크 세분화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T 전용 IPS 솔루션을 구축하시면 네트워크 세분화를 간편하게 현실적으로 하실 수 있다, 도입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당연히 OT 전용이기 때문에 OT 프로토콜에 대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OT 사이버 보안하면 당연히 이제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방어할 수 있어야 되지만 운영의 연속성에 뭔가 이제 침해하는 예를 들어서 PLC 스탑이라던가 그런 명령어들에 대해서도 원한다면 룰을 세워서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OT 전용 IPS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OT 프로토콜을 심층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룰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용성을 지키는 부분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장의 생산 라인은 다양한 형태이죠. 어떤 곳은 굉장히 높은 스루풋을 요구하는 것도 있고 어떤 곳은 스루풋 많지는 않고 그냥 100메가만 필요해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이 퍼포먼스 솔루션, 하이 퍼포먼스를 지원할 수 있는 솔루션인지 그리고 또 빠른 통신 장애 복구 기능이 있는지 또 최첨단 위협 인텔리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벤더인지 그런 솔루션인지도 판단을 하셔서 고려를 하셔서 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OT 환경을 이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공급자와 협력업체, 자산, 네트워크 보안이 이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서 작동하고 조화롭게 보안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 OT 보안과 제로 트러스트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고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저희 이번 세션이 여러분들께서 OT 제로 트러스트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한번 적었네요. 그 OT 제로 트러스트와 OT 보안을 도입하시고 구상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